리듬을 모니터하는 것에 대한 논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작동의 평가는 많은 심장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완전한 비접촉 방식으로 사용되어 있는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을 하여서 심장 작동에 수집하는 것을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들리지 않는 18에서 22kHz 사운드를 방출을 하고, 그리고 심장 박동으로 인한 그 변이를 인코딩하는 인체에서 이렇게 반사된 그 에코를 수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심장의 세동, 조동, 우렬성 심부전과 같은 다양한 구조적 그런 심장 이상을 판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ECG와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오차가 한 0.929 정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상관계수가 0.901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심박동에서 이제 QRS에서 그 R과 R 사이의 그 간격은 심장의 연속적인 심실 탈분극 사이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많은 심장 부정맥을 진단하고 건강한 개인의 심박 변이도, 그 HRV를 연구하려면은 이 RR 간격의 불규칙성에 대한 획득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RR 간격은 일반적으로 심전도를 사용해서 측정이 되지만 감염성 혹은 전염성 환자라든지 집에 격리되어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을 모니터링함에 있어서는 이런 접촉성 ECG가 한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하여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고안하게 되었고요. 네, 이 알고리즘의 목적은 이제 신호를 분석을 하고 이제 신체 표면에 이런 맥동으로 인한 흉부의 움직임을 감지를 함으로써 심장과 함께 들리게 되는 호흡을 같이 이제 분리를 시켜서 이제 호흡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음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심장 리듬만을 추출을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인들의 챌린지는 기존의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 소나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브레스팅 시그널을 추출하려는 시도는 있어 왔으나 기존에는 할트 레이트를 계산을 함에 있어서 이제 모든 할트 레이트가 레귤러하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규칙한 심박동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걸 추출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만을 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밴드위스가 굉장히 낮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브레스윙 같은 경우는, 숨을 쉬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심박동에 비해서 더욱더 커다란 모션이기 때문에 이것이 심박동의 신호에 이렇게 크게 간섭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을 잘 분리해서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될 기기의 프로토타입은 기성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의 마이크를 가지고 있는 프로토타입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을 마이크 어레이와 스피커를 나란히 놓은 상태로 진행을 하고, 이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경우는 USB를 통해서 외부 사운드 카드로 이제 PC에 연결되어서 샘플링하게 되고요. 이것을 75dB의 음압 레벨로 사운드를 재생하고 녹음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메서드 부분인데요. 메서드 부분에서는 좀 통신과 신호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텀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신호를 분리했고 어떤 필터를 사용했고 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이제 FM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FM 같은 경우는 frequency modulated, 그러니까 좀 조작된 주파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FMCW 같은 경우는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그러니까 주파수가 조작된 연속된 웨이브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FM 리니어한 FMCW 블럭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기는 50 밀리세컨드, 그리고 이 주파수 같은 경우는 18에서 22kHz에 해당하는 그런 신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FMCW 시그널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스펙트럼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스펙트럴 에피컨시라는 표현은 이제 정보율, information rate,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미티드된 정보에서 있어서 인포메이션 레이스를 표현하는 이런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신호를 사용을 했고, 이 주파수와 이 주기를 사용해서 이런 코사인 이 식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디스크릿한 퓨리의 변환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이제 신호를 이제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 처리를 하고 이제 에코를 서프레션하는 이런 과정을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각 마이크에서 이게 7개의 마이크가 있다고 했으니까 각 마이크에 소진된 신호를 이제 전 처리해서 음향 채널에 또 임펄스 리스판스를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또 동시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제 먼 거리에 있는 에코도 또한 서프레션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효과적인 샘플링을 위해서는 이제 100Hz 단위로 이제 추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해당하는 그 시기 밑에 나와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이퀴리제이션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또 여러 가지 프리퀀시 컴포넌트들 사이에서 밸런스를 어드저스트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MCW 신호가 이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트랜스폼하기 위해서 이퀄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타이밍에 대한 동기화 옵셋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페이즈 옵셋을 인트로듀스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좀 잘 이해는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좀 신호에 대한 그런 조작적인 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4번씩을 넘어가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카디악 모션 같은 경우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좀 멀리에서 오는 좀 거친 모션에 많이 이렇게 묻힐 수가 있다. 그래서 에코 서프레션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것은 이제 시간 t에 있어서 도착하게 되는 리플렉션에 대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각 마이크에서 수신된 음향 신호 같은 경우는 가슴이나 복부, 목과 같은 신체의 다양한 반사체에서 반사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정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물체와 소음으로 의해서 반사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호흡이랑 심장 박동이 각각 0.5cm에서 0.5, 호흡은 0.5cm 정도, 그리고 심장 박동은 0.5mm 정도 이렇게 박동에서 변이가 생성하게 되면은 음향 신호에서는 이제 3.3과 0.3에 각각 해당하는 0.4 라디안에 해당하는 위상 변화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 호흡 리스파이레이션 아크와 그리고 하트빗 아크 두 가지에 해당하는 위상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여기서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은 이상적인 호흡, 이거를 리스파이레이션 알크를 호흡호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적인 호흡호 같은 경우는 사인파가 생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실질적인 현장에서 호흡은 또 완벽한 정연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 정적 호흡 빈도는 분당 20회 미만의 주기를 가지게 되는 것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심장 박동 동작 같은 경우는 60에서 150 cpm 사이의 평균 주파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호흡의 리스파이레이션 알크와 하트비트 알크가 서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비트간 이 간격을 변경하는 이미 신호인 S키를 사용을 해서 주파수 R 할트의 반송파로 이제 그 움직임을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대역폭이 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조된 신호 같은 경우는 비교적 협대역이라고 표현한 좁은 대역의 FM 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슨스 룰을 고려를 한다면 이런 좁은 대역의 FM 신호는 메인 로브가 하나이기 때문에 또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두 가지 또 특징을 한번 이제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이제 호흡과 심장 움직임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여기에서 주파수 범위 사이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주파수 사이에서 노출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호흡 동작 같은 경우는 심장 박동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60에서 150 cpm 주파수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대역 통과 필터링 같은 경우는 심장 박동을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좀 개별적인 빔폴밍 알고리즘을 조작적으로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호흡과 심장 박동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호흡 같은 경우는 0에서 40까지, 심장 박동은 60에서 150까지의 CPM이기 때문에 서로 중첩되지 않는 주파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 SINR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이즈나 다른 뭐 중첩으로부터 이제 시그널만을 이렇게 좀 추출하는 그런 빔폴머 설계를 진행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을 보시면은 여기 식에서 이제 S-RISP 같은 경우는 리스파이레이션의 모션 시그널이 되겠고, S-할츠 같은 경우는 하트 모션의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코리스펀딩 웨이트가 되겠고요. CJF 같은 경우는 정적인 물체에서 돌아오는 리플렉션이고, 그리고 N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좀 공식을 적용을 해서 이것을 옵티마이즈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모델링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서로 호흡과 심장 운동이 에너지가 겹치지 않는 주파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세 개의 필터를 설계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50 cpm에서 차단 주파수가 있는 저역 통과 필터를 WRESP라고 하고, 60에서 150 cpm의 통과 대역을 갖는 것을 WHEALTH, 그리고 차단이 있는 고역 통과 필터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 150에서 이렇게 세 가지 필터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 이 식에서 이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것은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들을 이제 이걸 또 레귤라이제이션도 하고 이것을 또 최적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N2 놈을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것을 또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전처리하는 과정과 이제 신호를 추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하트비트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이제 한번 호흡 신호로부터 이렇게 독립적으로 추출된 하트비트를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것은 이 주파수는 소리의 파장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경우 좀 리니어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또 앞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던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에 있는 작업 같은 경우는 활성 호흡 신호의 접촉성 모니터링이었지만 이번엔 그거 차별되는 비접촉식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었고 그리고 최근 작업으로는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5에서 30cm의 뭐 심박수를 계산하고 그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이것들은 다 한계가 있었고 여기서는 기존에 있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알고리즘을 구성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반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스마트 스피커에서 소리가 15에서 22에 해당하는 킬로헤르츠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나오고 이것이 반사되어 들어오는 것을 다시 처리를 하는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메서드에서처럼 먼저 필터링을 하고 들어오는 오더블 시그널을 필터링을 하고 이제 에코를 서프레션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자기들만의 빔포밍 알고리즘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거쳐서 이제 하트비트만을 가지고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했다. 그런 다음에 신호를 추출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알고리즘이 필요했던 이유로 이런 또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측에 보이는 이거 위에 있는 표 같은 경우는 건강한 참가자에 대한 ECG 데이터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심방 세동이 있는 환자에 대한 ECG 데이터가 되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ECG 데이터와 액티브 소나에서 이제 수신된 그런 시그널을 비교해 본다고 할 때 ECG에서 보이고 있는 이런 뾰족뾰족한 이런 시그널이 이제 액티브 소나에서는 좀 앞이나 뒤로 이렇게 좀 딜레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좀 그래서 이 리듬이 시프트된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이것들을 좀 처리함에 있어서 자기들의 알고리즘이 필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가자와 그리고 실험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단은 헬시한 환자와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두 가지 군으로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스군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 질환에 이전 이력이 없는 26명의 참가자가 되겠고요. 평균 연령은 31세, BMI는 22고 여성 남성의 비율이 0.6 정도 됩니다. 여기서 스마트 스피커의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좀 단계를 진행을 해서 각각의 시그널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처음 세 개의 스마트 스피커는 이제 각각의 거리가 40, 50, 60 그러니까 좀 환자의 니플 레벨에서 한 40, 50, 60 거리에 각각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네 번째는 이제 50 거리에서 이제 가슴 위로 어퍼로 10cm 떨어진 부분에 이것을 두고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는 가슴으로부터 이제 20도의 앵글을 둔 상태에서 배치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재즈 음악 50cm 거리에서 재즈 음악이 한 5m 거리에서 나오는 형태로 그 상태에서 이제 수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참가자들에게 한 50cm 이제 거리에서 측정을 시작하기 전에 심박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제자리에서 조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BPM을 한 110으로 올린 상태에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기 보이시면은 그림 세 번째
이게 피겨 3인데, 피겨 3A를 보시면은 이제 하트 레이트의 그라운드 트루스, 그러니까 이거 ECG 데이터와 그리고 스피커 간에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C와 D는 RR 인터벌에 대해서 ECG와 스피커 간의 상관계수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A 같은 경우는 모두 스피커와 ECG 모두 0.983 정도의 높은 일치 상관계수를 보였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 오차 분포가 되겠는데요. 이제 절대 오차 분포값이 1 bpm 정도 되고 90번째 백분위 오차가 한 4 bp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C 같은 경우 이제 RR 간격을 보이는 ECG와 스피커 사이의 그 콜레이션 역시 0.92으로 이렇게 높게 나타났고, D 같은 경우도 RR에 대해서 누적되는 오차의 분포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값을 확인을 해볼 때 이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음향 신호가 감소하고 오류가 증가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증가할수록 이제 RR 간격의 중앙 오차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A 그림 같은 경우는 거리가 40, 50, 60 이렇게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에러가 어떻게 생성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B 그림 같은 경우 이제 앵글을 추가를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보이는지, C는 이제 가슴으로부터 위쪽으로 배치를 했을 때의 차이, D는 재즈 음악을 틀어줬을 때의 차이, E는 운동을 하기 전과 후의 차이, 그리고 F는 성배에 관한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성 참가자의 경우는 좀 더 높은 오류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또한 BMI와 또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옆에 있는 이 그림에서 이 BMI에 따른 차이를 볼 때 BMI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러율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스피커를 뭐 옆으로 두는 거, 뒤에 두는 거, 앞에 두는 거 이런 것들 사이에서도 좀 확인을 해보았는데 뒤로 둘수록 좀 반응성이 떨어진다, 에러가 높아진다라는 결과를 냈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헬스한 환자에 대해서 비교를 한 것이고요. 이제는 입원한 환자군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입원한 환자 같은 경우는 24명이 되겠고요. 환자가 18세 이상이고,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는데 뭐 무리가 없는 경우 진행을 하였고, 먼저 의사에 의해서 이제 가능성 여부가 검토가 되었으며, 이 환자들 안에서도 이제 규칙적인 리듬 범주와 불규칙한 리듬의 범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불규칙한 리듬을 갖는 코호트 환자 같은 경우는 심망세동의 병력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았고, 여성일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BMI라든지 뭐 입원 이유 같은 거는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의 검사에서 극심한 환자 같은 경우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BMI가 35를 초과하는 환자는 제외를 하였고요. 이 가슴에 이제 폴라 H10 센서를 장착을 하였는데 좀 수술을 하셨거나 좀 좀 불편한 분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 끝에 콜센스 모니터를 장착하여서 진행을 했고, 이런 것들은 HRV와 모바일 앱을 다운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다운되게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환자는 이 병원에 좀 프라이빗한 룸에서 이렇게 좀 측정을 하였고, 그래서 자기 또 방에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방에 있는 병원 침대에 수직으로 앉아서 환자로부터 50에서 60cm 떨어진 곳에 배치를 하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음원들은 좀 끄고 좀 가족 구성원들에게 2m 이상 떨어지게 한 다음에 이것들을 60초 동안 지속된 5개 세션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헬스한 환자에서처럼 이제 기존의 그라운드 트루스 ECG를 하트 레이트와 RR 인터벌을 모두 비교를 해보았고요. 그것이 A와 C로 보시면 되겠고, 또 누적되는 오차율도 B와 D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그 상관 계수가 뭐 0.9에 가까운 또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환자분을 좀 규칙적인 리듬을 가진 분과 불규칙한 리듬을 가진 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사이에 차이가 큰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표현을 하는 게 이제 RR 간격 자체가 이 간격 자체에 어느 절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환자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패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 그 비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간격의 절대적인 수치보다 고유한 그런 변이의 형태가 중요했고 그것을 잘 감지하는 능력은 탁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번째 피규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신방 세동 사례에 있어서 환자들의 케이스별로 그들의 RR 인터벌의 인덱스를 스피커와 ECG 간의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A부터 E까지는 RR 신방 세동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있어서 받아들인 신호의 두 신호의 그 차이를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F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성 동성 부정맥을 가진 환자의 형태고, 그리고 G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식한 페이스메이커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것도 6H 같은 경우 좀 내재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베스티와 관련해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BMI가 35 이상인 환자를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BMI가 36부터 40인 좀 극심한 비만 환자에 대해서는 따로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해 보았는데요. 이들은 심장 리듬 신호를 추출할 수가 거의 없었고 이 중에 5명 중에 1명에게만 추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과도한 지방 조직이 신체 표면에서 심장의 움직임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 이전에도 비슷하게 다른 청력 초음파 검사라던가 광학 진동 초음파 검사 같은 것들을 함에 있어서도 비만인 환자들은 데이터가 수집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참가자의 경우 오류가 더 높은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디스커션인데요. 기존에 나와 있는 스마트 스피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능도 고유하게 가지고 있기는 하느나 이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의료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구현을 좀 고안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또 여기서는 또 18에서 22kHz 같은 경우는 이제 인간에 있어서 잘 들리지 않는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형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건강한 참가자와 신장 환자 간에 이런 그들의 분리시켜서 김치 코호트를 진행을 해 보았는데 심장 환자들의 경우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학적인 요인으로서 HRV에 관련 이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재적인 요인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화나 고혈압의 증가는 혈관 섬유증, 콜라겐 침착과 혈관병 내 엘라스틴 분해를 통해서 혈관 경직을 유발을 하고 결과적으로 맥파 속도 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헬스 컨트롤에 비해서 더욱더 수집을 하는데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코호트에서도 우려혈성 심부전 환자와 심실 기능 저하 환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환자들은 좌심실 확장으로 인해서 금단 충동을 이동시키고 감축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또 베타 차단제나 항부정맥제 같은 신장 수축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결과가 일반인과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치료의 일부로 신장 이식을 받았거나 또 치료를 하고 나서 회복 중인 환자 같은 경우도 급성 또는 만성 수술 후에 염증으로 인해서 좀 흉부 해부학이 왜곡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스피커에서
시그널을 받아옴에 있어서 일반적인 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연구의 단점으로는 이 참가자가 이제 측정하는 기간 동안에 움직이지 않고 진동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참가자가 입는 복장에 의해서도 또 차이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헐렁한 옷 같은 경우는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성능 저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스 컨트롤과 입원 환자를 비교할 때 입원 환자는 가운을 입고 있고 헬스 컨트롤은 좀 개인이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두꺼운 의류 같은 경우는 심장의 움직임을 좀 그것을 추출함에 있어서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더욱더 나은 샘플링 속도와 비트 해상도를 가진 마이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8에서 30kHz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추출한 이 연구에서 진행했던 그 범위는 이제 동물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범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초음파에 있어서 64kHz의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고 한 40kHz만 돼도 이제 수면을 방해하고 고양이 청각 반사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한 18에서 22 같은 경우는 동물에게도 안전하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좀 한계점은 여기서는 심박수와 RR 인터벌만을 제공을 하였지만 이제 피파, QRS 그리고 티파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추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 알고리즘을 활용을 하면은 이제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을 하여서 뭐 건강한 환자든지 심장 환자든지 모두 개별적인 심장 박동의 비접촉성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은 이후에도 뭐 스트레스나 불안 장애 같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한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활용도에 대해서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